지방간 수치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을 이번 시간에는 김평훈 박사의 기적을 낳는 온전한 채식에 있는 많은 이제 통계 논문들을 좀 활용하셔서 좀 보실 건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때만 해도요. 간경화, 간염, 간암은 주로 남성들에게 많은 병이었어요. 근데 요새는 남자, 여자 구분이 없어요. 여성분들이 뭐 거의 매일 뭐 맥주나 와인을 드시는 분들이 요새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지방간 수치가 알코올성 지방간도 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 제가 놀랐어요. 애기 엄마들이 요새 지방간 수치가 너무 높아서요. 깜짝깜짝 놀랐는데 저녁에 잠자기 전에 아이들 재워놓고 매일 술을 드신대요. 지방간 수치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래갖고 요새는 아우 나 술 끊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렇게 혼잣말처럼 중얼이시는 분들을 보면 여성분들이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깜짝깜짝 놀랐는데 지금 지방간 수치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 요번에 한번 2부에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슈퍼 사이즈 미라고 하는 이 책에 다큐멘터리가 있었어요. 슈퍼 사이즈 미 바이 모간 스폴락에 의한 이 슈퍼 사이즈 미라는 요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특별히 맥도날드 아시죠? 주로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많이 드셨죠? 그런데 이 맥도날드에서 아침, 점심, 저녁을 매일 한 달 동안 먹고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기록한 책이 이 슈퍼 사이즈 미예요. 비단 맥도날드만이 아니어도 여러 가지 이런 패스트푸드를 주로 이제 판매하는 곳에서 있는 그런 음식들을 매일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더니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볼까요? 어떨까요? 응? 고지혈증이 생길까요? 또요? 한번 추측해 보실까요? 심장. 심장. 햄버거 좋아하는 대통령. 클린턴 대통령? 예. 심장병이 생길 것 같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예상대로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이 생기겠죠. 근데 재밌는 게 한 달 동안 일어난 결과를 봤더니 몸무게, 혈압, 혈중 콜레스테롤이 당연히 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생각지 않았던 간 기능 검사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딱 나타납니다. 간세포가 죽었을 때 그 죽은 간세포가 피로 넘쳐 나오기에는 SGOT, GPT 수치, 간 효소 수치가 확 올라가는 거예요. 자, 여기 실험 전 초록색과 실험 후에 간의 효소가 나오는 비율을 좀 봤는데요. 재밌는 게 실험 전에 그러니까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지 않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이 간에서 효소가 나왔어요. 초록색. 그래서 GOT, GPT 간 효소가 나왔는데 한 달 동안 패스트푸드를 먹였더니 GOT, GPT 간의 효소가 어떻게 수치가 얼마나 비포 애프터 한번 보세요. 간 수치가 GOT 수치도 거의 100 한 20 정도 될까요? GOT는 그렇고 GPT 수치 보니까 와 어때요? 거의 280 이상까지 GPT 수치가 올라갔어요. 패스트푸드 즐겨 드시는 분들이 자 비포 애프터 보니까 놀라운 차이가 나죠. 그전에는 상당히 정상이에요. 정상 수치에 간의 효소가 나왔는데 몰건 스폴락 한 사람 개인의 체험 기록을 읽어본 사람 중에 남녀 여러 명이 비슷한 실험을 해서 그 결과를 발표했는데 재밌습니다. 이 그룹들이 매일 하루에 2끼니를 패스트푸드를 한 달 동안 먹었어요. 주로 대학생들이 많이 이렇죠. 그래서 보니까 매일 하루에 2끼니를 패스트푸드를 한 달 동안 먹게 했더니 대부분 사람들의 간 수치가 30 이하에서 시작했는데 다 보세요. 한 주, 2주째 보니까 야 갑자기 간 수치가 여기 보니까 30 이하였어요. 거의 다. 그죠? 근데 갑자기 450까지 올라갔어요. 한 주일이 지났을 때 갑자기 급상승합니다. 하루에 2끼니를 패스트푸드를 먹었더니. 그래서 이 오른쪽 도표는 간이 손상을 입어서 나올 때 ALT 수치가 엄청나게 많이 상승된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되게 이제 간 기능이 좋은가 나쁜가 볼 때 GOT 검사, GPT 검사, ALT 검사를 하는데 바로 지방간 수치가 얼마나 올라가 있는가, 간에 얼마나 경화가 되고 있는가를 말하는 수치인데 보니까 일주일 만에요. 패스트푸드를 하루에 두 끼니를 먹었더니 간 수치가 30 이하에서 일주일 만에 450까지 뜁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이 우리의 몸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건강한 간과 지방간의 이제 간의 색깔과 이걸 좀 보시면 지방이 간에 많이 쌓이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는데 처음에는 증상이 없는 단순한 지방간이었어요.
그랬는데 난 알코올릭 스테토 헤파타이티스, 그러니까 알코올성 지방간이 아니에요. 지방간이 심해진 이런 간염증에서 점점 간이 이렇게 석회화되고 섬유화돼, 이렇게 건강한 선홍색의 건강한 간이었는데 점점 이게 어떻게 돼요? 황달기가 있는 간으로 바뀌면서 간이 굳어가요. 동맥경화처럼 간이 경화되어 가는 게 보입니다. 간 섬유화, 석회화되고, 그리고 이제 간경화로 진전이 되면서 이것이 간암이나 간기능 상실과 죽음으로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왼쪽 도표를 보시면 이 건강한 간하고 지방간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데, 정상간은 보니까 색깔이 어때요? 황달기가 있나요? 좀 예쁜 선홍색인가요? 정상간은 선홍색이에요. 근데 여기 보니까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많이, 콜레스테롤 음식 많이 드시면 간이 점점 굳어가고, 게다가 설탕이나 초콜릿, 우유, 뭐 아이스크림, 빵 이런 걸 즐겨 먹어도 이제 간이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이 정상간을 보면 선홍색에다가 요 조직이, 세포 조직이 어때요? 듬성듬성합니까? 아주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돼 있습니까? 타이트하게, 이상이 없는데, 지방간은 보면 어때요? 세포 조직이 느슨하고, 예, 그래서 누런색의 황달기를 띤 이 간이 보이고요. 지방이 섞여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점점 황달기가 있으면서 간이 굳어가는 지방간 차이가 현저하죠. 건강한 간은 선홍색이고, 황달기가 있는 거는, 황달기가 있으면 간도 황달기가 생기지만 피부로도 황달기하고 흑빛을 점점 띠게 되죠. 담석결석이 많고 간경화가 진행이 되면. 자, 그런데 재밌는 게요. 이제 알코올성 지방간은 이제 술을 드셔서 지방간 수치가 올라가겠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개도국에서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인데, 미국 성인 7천만 명, 미국 인구의 성인 30%가 이 지방간,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앓고 있어요. 연구 결과 설탕이 많이 들어간 소프트 드링크, 알코올성은 술 때문에 문제지만 비알코올성은요, 부드러운 드링크, 소다수, 뭡니까? 여러 가지 이 음료수들 있죠. 거기에 설탕이, 사이다, 콜라, 그 다음에 기름기 많은 고기를 섭취하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증가되기 때문에, 알코올성은 술 때문이지만 비알코올성은 이런 소프트 드링크에 의해서도 많이 생겨요. 소프트 드링크 소다캔 한 개에 녹아있는 설탕이 얼마 정도 되냐면 31g 정도 되는데, 요걸 매일 드시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45% 이상이 증가가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달달한 거, 달달이 너무들 좋아하시고, 커피에도 또 설탕이 많이 들어가고, 예. 그래서 하루에 치킨 너겟 14개와 동일한 양의 고기를 먹는 사람은 치킨 너겟 7개를 먹는 사람마다 지방간 발병률이 무려 몇 배나 증가된대요? 3배 이상이나 증가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물성 음식도,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 드링크,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료도 이제 지방간을 유발하는데, 자, 지방간은 보니까 왜 생기냐면, 지방도 지방이지만 뭐에 얘기를 해요? 설탕의 얘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가 설탕을 먹으면 암이 아주 현저하게 빨리 크죠. 빨리 재발되고 전이 되고. 근데 이제 암 환자들이요,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은 거의 끊는데, 그거 안 먹는 대신 달달이들로 이제 손님들이 많이 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보니까 하늘마을에 여기 초콜릿이 돌고, 또 나갔다 오시면서 다른 분들이 뭐 쿠키도 사다 주시고, 막 이방저방 난리가 났어요. 지금 웃는 선생님들. 예. 자, 그런데 고지방 간염에 걸린 사람들은 동물성 기름과 콜레스테롤 음식을 많이 먹었거나 채소 과일을 적게, 섬유질이 적은 음식을 먹어도 예, 이제 장폐색이 오기도 하고 지방간 수치를 올리기도 하는데, 참 재밌게도요, 지중해 음식을 드시면 채소, 과일, 통곡류, 콩, 감자를 많이 먹는 분들은 지방간 환자가 적어요. 예, 다 섬유질이 다 이제 녹여내고, 왜냐하면 항산화제, 항염증의 효과를 저들이 먹는 음식로부터 얻었기 때문에 예, 지방간 수치가 잘 안 생기고, 지중해 음식은 항염, 항산화제 음식이 풍부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요런 이제 콩이나 비타민 B 컴플렉스가 많은 음식들, 그리고 섬유질이 높은 음식들을 드시는 게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는구나. 자, 그런데요, 특정 음식을 먹으면 지방간 수치를 확 내리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보라색 음식을 많이 드시면, 예. 자, 보라색이라고 하면 파이토케미칼, 특별히 식물성 영양소 중에 자주색, 보라색, 예, 보라색 음식이 뭐뭐 있죠? 가지도 있고, 비트도 있고, 예, 자주색, 빨간색, 파란색을 내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딸기, 베리 계열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딸기, 포도, 자주색 양배추, 자주색 양파, 레디치오, 자주색 무, 이런 것이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그래서 중국의 실림 A 같은 그 빨간색 무,
레디시 이런 무들도 지방간 수치를 팍팍 줄여주는데요. 보니까 베리 종류들이 지방간 수치를 엄청나게 빨리 줄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빌리베리, 블랙베리, 블루베리, 뭐 초크베리, 크랜베리, 뭐 엘더베리, 라즈베리, 베리 종류들은요. 베리 종류들을 즐겨 드시면 높은 항암 효과도 있지만 면역력도 올리고, 근데 봤더니 지방간을 촥촥 줄여줘요. 지금은 또 이거 하느라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포도 종류, 그레이프. 포도 종류들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콩 종류, 캐비지, 보라색 양배추 이런 설포라판이 풍부한 십자가 채소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제 페트리 접시 실험을 해봤는데 보라색 색소들 주로 이런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음식을 먹었더니 지방간을 척척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간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도 이 파이토케미칼, 그래서 여러분의 이 식단을 꽃밭이 되게 하세요. 예, 울긋불긋. 그래서 뭐 노란색 파프리카, 뭐 빨간색 뭐 비트, 뭐 이렇게 꽃밭처럼 알록달록하게 색소가 다 살아있는 식물성 영양소를 드시면 이제 뭐를 예방할 수 있냐면 간이 경화되는 것을 막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토시아닌 색소가 들어가면은 지방간을 예방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재밌는 이 논문들을 좀 한번 볼게요. GOT, GPT, 뭐 GGT, AST, ALT 수치, 간이 경화되어 가는 이 수치들을 검사한 도표들인데요. 이게 이제 하버드하고 존스 홉킨스에서 나온 통계들을 여기다 이제 좀 보여놨는데 이게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사람들이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이제 자주색 고구마 주스를 마시는 사람들이 간염이나 지방간을 확실하게 감소시킨 그런 연구들인데요. 이 오른쪽에 도표를 보시면 자색 고구마 주스를 마신 사람은 여기 보시면 위에는 조금 색깔이 흐리고 밑에는 다 진하죠. 요 밑에는 다 진하죠. 요거는 자주색 고구마 주스를 마신 사람들의 밑에 칸은 위에는 플라시보예요. 가짜. 예. 그래서 보니까 가짜 주스 위에는 이 가짜 주스 위약을 마신 사람의 간염 수치고 밑에는 자주색 고구마 주스를 마신 사람들인데 보니까 어떠세요? 자주색 고구마를 마신 사람과 안 마신 사람의 GGT 수치, AST, ALT 같은 간 수치들이 보니까 다 이렇게 올라갔나요? 내려가 있나요? 예, 가짜 먹은 사람하고 비교할 때 다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AST 수치도 내려갔고 ALT 수치도 올라갔나요? 내려갔나요? 하나같이 GGT, AST, ALT 같은 간이 경화되어지는 그런 수치를 봤더니 플라시보, 가짜 위약을 먹은 사람들에 비해서 현저하게 보라색 고구마를 주스를 마시니까 이 간 수치가 확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간을 해독해서 담석결석이 잘 안 생기는데도 이 보라색 색소가 풍부한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드시는 게 간 수치를 내리는 데 도움이 되는구나. 자, 그래서 채식을 주로 하는 음식 섭취는 우리의 대장 안에 좋은 박테리아를 증식시켜요. 그래서 옛날 속담에 보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의 몸을 만드는데 이런 속담 있죠. We are what we eat.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를 만듭니다. 그래서 하늘마을에는요. 우리 몸속에는 이제 대장균들이 다 빠져나갔어요. 용종도 빠지고 기생충도 빠지는데 대신 하늘마을 화장실들의 통로들에는 지금 엄청 많이 배출이 되고 있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박테리아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 그런 사람이 된다는 재밌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속담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여러분들이 동물성 음식이 먹고 싶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이제 기생충 사진을 좀 들여다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야, 이 박테리아가 이걸 원하는구나. 이런 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방간이 되어지는 선홍색 건강한 간이 점점 경화되면서 딱딱하게 썰로시스 지방간이 되어지는 이런 상태를 보면 특별히 왜 지방이 범인이냐면 돼지고기에 붙어있는 기름들, 소고기에 붙어있는 기름들, 닭고기에 있는 기름들 이런 지방 기름을 먹었을 때 대장에서 이 나쁜 박테리아가 먹고 증식해서 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인플라메이션. 처음에 이 지방 수치가 높은 음식을 건강한 간에서 지방을 먹였더니 이게 점점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이 지방간에서 간경화 간암이 되는 이런 도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대장에서 나쁜 박테리아가 지방을 먹고 증식해서 염증을 유발해서
이때 발생되는 독성 물질로 인해서 대장벽에 스며드는 작용이 증가돼서 지방간으로 굳어지는 염증에서 점점 경화되고 석화되고 섬유화되면서 지방간이 되어지는 이런 사진만 봐도 대충 아실 수가 있는데, 특별히 지방간을 유발하는 데 가장 기여도가 큰 게 뭐냐면 계란, 육류, 계란. 예. 하늘마을 강의를 많이 들으셨다는데 계란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요새. 계란은 이제 혐오스럽지 않아서 그러신 것 같아요. 또 가볍게 요리하기가 쉬우셔서. 계란하고 육류, 우유, 유제품, 산화물질이 특별히 지방간 수치를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여성 호르몬 때문에도 간 기능이 떨어지고 담석이 많은데, 특별히 이제 우유 유제품, 뭐 라떼 종류 이런 것들도 좋아하고 초콜릿, 뭐 아이스크림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지방간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 최근 연구에 보면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혈중 고콜레스테롤로 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쌓이냐면 동맥을 경화시켜요. 심장혈관이 막혀서 스텐트 바이패스 하시는 이유가 뭐죠? 심장에 처음에 이 동물성 지방과 기름이 점점 심장에 때 플라그가 점점 경화시켜서 심장혈관에 산소가 못 들어가도록 하니까 스텐트로 이렇게 철망을 넣어서 풍선 불어서 심장세포에 산소가 들어가도록 해주고, 심장판막 성형수라고 오시는 분들 지금 너무 많잖아요. 스텐트 몇 개는 아주, 여기 지금 스텐트 하신 범인들이 지금 다 안 나오셨네 오늘 갑자기. 왜? 예, 이 콜레스테롤이 어디에 쌓여요? 이 동맥과 동맥 간에 이렇게 쌓이고 간에 쌓이기 때문에 간경화, 간암, 간기능 부전으로 평생토록 간 해독하는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은 왜 그런지를 아셔야 돼요. 콜레스테롤 음식, 계란, 동물성 음식, 우유 유제품, 산화물질이 지방간 수치를 증가시켜서 여러분의 간에 이제 지방간이 생긴 겁니다. 또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많이 쌓이면서 동맥이 점점 경화되고 굳어지면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표를 보시면 고지방 섭취를 했더니 지방을 많이 먹으니까 건강한 간에서 지방을 자꾸 먹이니까 염증이 생겨요. 그래서 온코제네시스가 되면서 점점 섬유화, 석회화되면서 지방간이 되면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가는 이런 도표를 보시면서, 야, 지방간이 있는 분들은 거의 다 간에 담석이 많은 분들이죠. 담낭에 담석이 많고 방광에도 염증이 많고 따라서. 자, 그래서 지난번에 왜 콜레스테롤 수치가 이 간의 담석을 많이 유발하는가를 설명하는 거에 또 이것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마치 통풍의 요산 결정체와 같이 요산 수치가 높은, 퓨린 수치가 높은 돼지고기나 생선이나 계란과 같은 이런 동물성 음식을 많이 드시면 통풍도 많이 발병이 되지만 요 요산 결정체가 단백뇨로 영양소를 다 빼내죠. 그러니까 신장 기능이 점점 떨어져서 그 사구체가 지금 10%, 15%, 제가 아주 요새 심각해요. 오시는 분들 보면 오늘도 회계사 이상하게 왜 세무사님, 회계사님들이 이렇게 그 사구체가 15%, 25%밖에 기능을 못하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지,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렇다고 이제 본인들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뭐 도시락 싸갖고 다니면서 지금 하늘마을 식이요법대로 했더니 많이 좋아지셨다고 지금 세무사님 두 분이 지금 연달아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보니까 통풍의 요산 결정체처럼 콜레스테롤 결정체가 백혈구로 염증 물질을 자꾸 분비하게 해요. 그래서 지방간에 심한 간염을 발생시키니까 지방간에서 콜레스테롤 결정체를 만들어서 문제를 일으켜서 이제 지방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방간 하면 왜 지방간이 생겼지? 내가 술도 안 마시는데 하시는데 봤더니 고기, 생선, 우유, 계란 이런 것도 콜레스테롤이 생기게 하는 가장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음식으로 섭취한 콜레스테롤이 지방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래서 간경화, 간암, 그리고 간 이식 수술하신 분들은 왜 내가 간 기능이 이렇게 부전인지 아시겠죠? 왜 디스펑션이 왔냐면 음식 때문에. 게다가 이제 신장이 여과를 못 시키는 그 물이 안 좋은 것도, 중금속이 많은 물을 드셔도 신장 기능이 여과를 못 시키게 되면 간에서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을 다 이제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요 도표를 보면 또 재밌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를 늘렸더니, 콜레스테롤 양을 식단에서 이제 동물성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음식을 먹였더니 지방간 수치가 어떻게 돼요? 콜레스테롤 수치를 더 많이 먹이면 먹일수록 지방간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점점 올라가죠. 그래서 콜레스테롤과 지방간 간의 상관관계를 비례관계입니까? 역비례입니까? 자, 보시니까 간에
지방이 초기에 쌓인 것이 간 지방으로 인한 간염으로 이렇게 발전되는 이 사진인데 이게 좀 흐릿해서 잘 안 보이시죠? 예, 지방간이 축적이 되는 간세포에 쌓여진 자유 콜레스테롤 결정체로 이제 점점 요 지방간이 이렇게 넘쳐나고 최근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 음식을 자꾸 드시면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간경화, 간염, 간암 환자들은 알코올성 지방간만이 문제가 아니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게 콜레스테롤 음식과 아까 보니까 지방간은 뭐와 뭐의 이야기다? 지방과 설탕의 이야기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 음식이 얼마나 이 간경화, 간암에 상관관계를 미치는지 자 아주 대대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9,221명의 미국의 성인 25에서 74세를 13년 동안 팔로우업 해봤어요. 추적 조사를 했는데 콜레스테롤 섭취와 병원 입원 그리고 간경화, 간암으로 인한 사망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봤더니 재밌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 소세지, 햄, 베이컨, 치즈들, 예,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고기 뭐 살 이렇게 잘라놓은 것 같고 계란들 다 보니까 콜레스테롤 함량이 상당히 높은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은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요. 그래서 산성 체질인 분들은 산성 음식을 먹으니까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드니까 그래서 우리 몸을 산성화시켜서 독성을 발하고 암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과량의 콜레스테롤 섭취로 인해서 독성을 제한하기 위해서 간이 혈관에 콜레스테롤을 갖다 버려요. 예, 그러니까 이미 산화되어 있는 콜레스테롤을 먹기도 하고 또 이 먹은 콜레스테롤 음식이 간에서 옥시스테롤이라는 산화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서 이게 간에서 이제 독소와 발암물질 생성을 유발하는데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겁니다. 요런 햄버거, 소세지, 베이컨, 치즈, 계란 같은 요런 이제 콜레스테롤 음식이 예, 과량의 콜레스테롤 섭취를 간 혈관에 갖다 버리고 이미 산화된 콜레스테롤을 먹기도 하고 먹은 콜레스테롤 음식이 간에서 옥시스테롤을 만들어서 이 옥시스테롤이 산화 콜레스테롤로 바뀌어서 이게 간에서 독소와 발암물질 생성을 일으켜서 이 간 질환을 유발하는 아주 중요한 요인인 것을 아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저지방 채식이 건강식을 하는 것이 음식이 고콜레스테롤 음식이 이 지방간을 유발하는구나. 이걸 계속적으로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혈중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측정해서 지방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가 있어요. 토탈 콜레스테롤에서 HDL 수치를 뺐더니 130 이하면 어떤 사람도 지방간 질병에 걸리지 않아요. 이거 재밌죠? 반면에 수치가 139에서 160이면 20% 정도, 그 수치가 160 이상이면 24%가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발전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이제 논문들을 좀 보았는데요. 그래서 요새 제약회사가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식단에서 적어도 일주일에 한두 번 이상 고기, 생선, 우유, 계란을 드시니까 이거는 이제 제약회사는 평생 이제 보난자예요. 노다지예요, 노다지. 예, 그래서 병원과 약국에서는 이제는 평생토록 이제 배부르게 걱정 안 해도 돼요, 환자. 그래서 제약회사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치료제가 저들에게 노다지 보난자가 될 것으로 이제 본 거예요. 야, 지금 이 동물성 음식들, 혈중 콜레스테롤 음식을 너무들 많이 드시니까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약은 이제 불티나게 팔리고 평생 그거 이제 이 보험 청구하면서 평생 드시니까 제약회사하고 이제 병원들이 이제 안전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노다지다! 이 보난자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콜레스테롤 음식으로 인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지면 지방간 수치가 올라가니까 야, 이제 지방간 치료제도 이건 보난자구나, 노다지구나. 그랬는데 마치 부유한 사람들이 걸리는 모든 만성적 질병 환자들, 고혈압, 심장병, 당뇨병이 계속적으로 많은 약을 점점 필요로 해서 복용하는 것처럼 앞으로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인정해서 수가를 정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는데 여러분이 지방간을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 오늘 배우셨어요. 지방간 뭘로 해결할 수 있어요? 아까 보니까 흰색 음식 드시면 예, 안토시아닌 색소가 많은 그런 그래서 지방간을 간단하게 뭘로 해결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한테 우리가 이게 지금 간단한 숙제가 아니죠. 이게 지금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죠? 여기 평생의 식습관이 밥 한 숟갈 반찬 한 숟갈이 익숙하고 밥 먹고 나서 이제 동물성이 안 들어가니까 갑자기 이제 뭐 체질량 지수가 떨어지면서 살이 빠지니까 자꾸 이제 그런 게 땡기시고 해독이 많이 되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뭐 당뇨 환자처럼 자꾸 더 먹고 싶고 막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단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그래서 산 음식, 죽은 음식, 더글라스 그레이엄 박사의 산 음식, 여러분들은 효소가 파괴된 죽은 음식에 너무나 익숙해요. 그래서 몸이 다 세포가 죽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세포가 산 세포로 바뀌려면 죽은 음식에서 산 음식으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데, 이게 어려워서 병 주고 약 주고 약 먹으면서 계속 콜레스테롤 음식을 드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니까 병은 계속 키우면서.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뭐 하자는 시스템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지방간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단 음식과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간단한 음식 변화. 지방간은 뭐와 무엇의 이야기다? 지방과 설탕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방만 생각하지 마시고 설탕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지방간을 간단하게 해결하는 것은 음식 변화로 해결할 수가 있다. 알코올이 원인이 아닌 지방간은 음식으로 인한 질병으로 건강에 아주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암 환자들이 밀크시슬하고 비타민C, 페퍼민트를 계속 드시는 이유가 뭐예요? 왜? 만성질환자들이 이걸 왜 드실까요? 간은 질병의 뭐기 때문에? 관문이기 때문에. 예, 병을 계속 들어가게 하고 나가게 하는 통로가 이 간인데, 간이 무너지면 여러분은 몸에 면역력이 없어서 계속 병이 생겨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간을 보호하는 게 우리의 품성을 지키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숙제입니다. 근데 사실은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꾸벅꾸벅 주무시면서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간에 버터를 바른 것 같은 지방간은 간 전문이나 치료진들에게 입맛을 당길 이 본환자. 야, 노다지다 이제. 맨날 이 고기 생선 우유 계란 먹으니까 야, 이제 집집마다 환자가 있어서 야, 지방간 환자들 지방간 약 이거 노다지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렇게 그들에게 본환자를 줄 것이 아니라 지방간 예방과 치료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식단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keep in mind, 기억하시라는 겁니다.